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루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눈을 천천히 감으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이완하세요. 그리고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입으로 조용히 내쉬세요. 숨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오늘 하루의 긴장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지금 완전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경계에서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이 고요한 순간,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강력한 씨앗 하나를 심으려 합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바로 기대입니다. 데니스 웨이틀리. 그는 심리학자이자 성과 연구자입니다. 나사의 우주비행사들에게 정신훈련을 제공했고 미국 올림픽팀의 심리 코치로 활동하며 수많은 선수들이 한계를 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연구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지는가? 그 답을 그는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바로 Millionaires of Winning, 승리의 심리학입니다. 웨이틀리가 발견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승리자와 패배자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재능도, 환경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였습니다. 승리자는 어떻게 잘 될까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반면 패배자는 왜 또 안 될까를 먼저 떠올립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탐구할 핵심 문장을 가슴에 새겨두세요.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한 원리입니다. 기대는 씨앗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다가 어느 날 싹을 틔워 현실 위로 올라옵니다. 웨이틀리는 이것을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 그 기대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미세하게 조율합니다. 그리고 그 조율된 행동들이 쌓여 결국 기대했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기대는 성공의 기회를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기대는 실패를 불러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내일의 현실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것은 거창한 성공 공식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그래서 훨씬 강력한 무언가입니다. 바로 잠재의식의 새로운 기대의 씨앗을 심는 방법입니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우주비행사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그들의 성취는 훈련장이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기대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 배움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열려 있습니다. 하루의 소음이 가라앉고 방어가 내려앉은 이 고요한 밤에 새로운 기대가 가장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대는 당신의 현실이 된다고. 오늘 밤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기대란 뇌에 새겨지는 정신적 청사진입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 설계도를 그리듯 우리의 뇌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결과의 윤곽을 먼저 그립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자기 기대, self-expectancy입니다. 승리자는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까? 반면 패배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같은 아침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또 안 될까? 두 질문의 차이는 단 몇 글자입니다. 그러나 뇌가 받아들이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은 뇌에게 가능성을 탐색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안 될까라는 질문은 뇌에게 실패의 증거를 수집하라는 명령입니다.
뇌는 질문에 충실하게 답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뇌는 그에 맞는 현실을 찾아냅니다. 기대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대는 방향입니다. 나침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침반은 날씨가 좋든 나쁘든, 당신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자기 기대도 그렇습니다. 흥분하거나 두려울 때도, 피곤하거나 지쳐 있을 때도 당신의 기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당신의 행동과 선택은 조용히 정렬됩니다.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기대는 현실의 설계도라고. 설계도 없이 지어진 집은 없습니다. 기대 없이 만들어진 삶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나침반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의 40대, 50대는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반복된 경험이 만들어낸 생존 전략입니다. 경제 위기를 몸으로 겪은 세대는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고통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먼저 기대를 낮추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방어적 기대는 당신을 실패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길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첫 번째 내면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한번 해볼 수 있겠다였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힘들겠지였습니까? 그 목소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인식하십시오. 웨이틀리는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대 패턴을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자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기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대는 당신의 현실이 된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반복적으로 확인한 원리입니다. 승리자는 결과가 보장될 때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뇌의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쌓여 현실이 됩니다. 기대는 현실의 설계도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들기 전 품는 기대가 내일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양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신호 중에서 오직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만을 골라 의식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장치가 바로 망상활성계 RAS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필터의 원리를 들여다봅니다. 뇌간 깊숙이 자리한 망상활성계는 감각 정보의 문직입니다. 매 순간 우리 주변에는 수천 가지 자극이 존재하지만 RAS는 그중 당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연결된 신호만을 의식의 표면으로 올려보냅니다. 나머지는 소음처럼 흘려보냅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이것이 단순한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현실을 구성하는 첫 번째 메커니즘이라고 말했습니다. 뇌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것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같은 사무실, 같은 회의, 같은 거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루가 끝날 때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 우연한 대화 하나, 작은 가능성 하나를 손에 쥐고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RAS 필터의 설정값이 다른 것입니다. 낙관적 기대를 가진 사람의 RAS는 기회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조율되어 있습니다. 승리자는 어떻게 될까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기대가 뇌로 하여금 그 가능성을 실제로 포착하게 만듭니다. RAS는 고정된 장치가 아닙니다. 반복된 기대 선언을 통해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조용히 선언하는 행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RAS는 그 기대와 일치하는 신호를 더 민감하게 감지하도록 스스로를 조율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는 진심과 반복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반복 자체가 설정값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잠들기 직전 이 선언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도 무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대화, 우연히 눈에 들어온 문장,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RAS가 수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대는 그 수신기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낙관적 기대를 품은 사람은 같은 현실 속에서 더 많은 채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어떤 기대를 품고 잠드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 당신의 뇌가 포착하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낙관주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될 때 뇌의 필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새로운 주파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가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훈련한 것은 단순한 조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웨이틀리는 발사 전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성공적으로 귀환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기대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극한의 공포 앞에서도 뇌가 나는 돌아온다는 기대를 먼저 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1980년대 웨이틀리는 미국 올림픽팀의 심리 코치로도 활동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과 수영 선수들에게 적용된 훈련 방식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신체 훈련보다 심리 훈련이 먼저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이미 결승선을 통과하는 자신을 기대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근육이 기억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그 장면을 살았습니다. 기대가 몸의 준비 상태를 바꾸고 그 준비 상태가 실제 기록을 바꾸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로 붙잡힌 미군 장교들의 생존 기록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 불리는 이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막연히 곧 풀려날 것이라 믿은 낙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잔혹함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도 언젠가 반드시 살아나간다는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한 자는 무너졌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대를 품은 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웨이틀리는 이것을 적용된 자기 기대라고 불렀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똑바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이것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조용히 유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인간은 가장 강해집니다. 우주 비행사도, 올림픽 선수도,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도 모두 같은 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웨이틀리가 우주 비행사에게 심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그 기대는 훈련실 안에서만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눈을 감고 쉬는 순간에도 뇌는 그 기대를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당신의 뇌도 지금 이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문장만 품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통과할 것이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준비된 마음은 기회를 알아본다고. 기회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로 준비된 마음 앞에 기회는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주 비행사는 발사대 위에서 처음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수백 번의 기대 훈련이 그 순간을 이미 살아낸 뒤였습니다. 기대는 결과 이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결과의 방향을
조용히 결정합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기대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을 빚어내는 조용한 설계도라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는 그 방향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몸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기충족 예언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재의식은 당신의 기대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충족 예언은 4단계로 조용히 작동합니다. 첫째, 기대. 당신이 어떤 결과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둘째, 행동. 그 기대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바뀝니다. 셋째, 반응.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그 행동에 반응합니다. 넷째, 결과. 처음에 기대했던 바로 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승리자는 이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합니다. 패배자는 이 구조가 작동하는지조차 모른 채 부정적 기대의 회로를 매일 반복합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타는 실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높은 기대를 품으면 그 학생의 실제 성적이 유의미하게 올랐습니다. 교사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 기대가 눈빛이 되고 말투가 되고 작은 행동이 되어 학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타인의 기대도 이토록 강력하다면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품는 기대는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당신의 모든 생각을 24시간 듣고 있습니다. 부정적 자기충족 예언은 소리 없이 삶을 잠식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그 기대에 맞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면접장에서 긴장하고 기회 앞에서 물러서고 사람들의 호의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가 찾아오면 속으로 말합니다. 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 패턴은 인식조차 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을 반복됩니다. 웨이틀리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쁜 일이 생겨서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가정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이것은 웨이틀리의 자기 기대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긍정적 기대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다고 전제하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바람은 결핍에서 출발하고 전제는 충만함에서 출발합니다. 잠들기 전 이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오늘 밤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장면을 마음속에 조용히 그려보십시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 언어를 듣고 내일의 행동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자기 충족 예언의 힘은 거창한 선언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 단 하나의 기대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의 나는 어떤 기대를 품고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그 기대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응을 만들고 반응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잠재의식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는 건 결국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닌가? 그 오해가 오늘 이 챕터의 출발점입니다. 낙관적 기대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뜬 채로 더 멀리 보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재의식은 당신의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1965년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상공에서 격추되어 하노이 힐튼이라 불리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20여 차례의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끝에 대한 믿음을 한 번도 잃지 않았다.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결과에 대한 기대만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스톡데일은 한 가지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살아남지 못한 이들은 오히려 낙관주의자들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엔 나갈 수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엔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특정 날짜에 희망을 걸었다가 그날이 지나버리면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이 독성 낙관주의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고 막연한 날짜에 기대를 거는 것. 그 기대는 결국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스톡데일이 살아남은 이유는 이중 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정확히 직시하면서도 언젠가 반드시 이 이야기는 좋게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되 결과를 포기하지도 않는 것. 데니스 웨이틀리가 말하는 자기 기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낙관적 기대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과하는 힘입니다. 실패한 뒤 다시 일어서는 힘,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그 원천은 기대입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나는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기대가 남아있는 한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반대로 기대 자체가 사라지면 실패는 그냥 끝이 됩니다. 낙관적 기대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기대의 조용한 힘입니다. 맥스웰 몰츠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수술로 외모를 바꿔준 환자들이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얼굴은 달라졌지만 마음속 자기 이미지는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몰츠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목표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 수준으로 내려앉는다고. 기대의 천장은 재능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합니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기대도 그 안에 갇힙니다. 처칠은 말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본다. 이 말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보면서도 그 너머의 가능성을 함께 보는 시선. 지금 이 순간 잠드는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말을 새기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과 결과를 믿는 마음,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기대는 비로소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잠시 멈춰보세요. 하루가 끝나는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아직 깨어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직전 딱 한 가지만 심어두면 됩니다. 기대 하나를.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기대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고. 기대는 뇌의 망상 활성계 RAS를 재조정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기대하는 순간 뇌는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세상에서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필터가 바뀌면 보이는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기대는 그렇게 조용히 현실을 다시 씁니다. 오늘 강연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세 문장으로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기대는 뇌의 필터를 바꿉니다. 바뀐 필터는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행동이 쌓이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자기충족 예언의 조용한 작동 방식입니다. 복잡한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기대 하나를 심는 것으로 그 순환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당신의 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의식이 흐릿해져도 잠재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도 뇌는 낮 동안 심어진 기대의 신호를 처리하고 내일을 위한 경로를 조용히 설계합니다. 웨이틀리가 나사 우주비행사들에게 가르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가 다음 날의 출발점을 결정한다고. 오늘 밤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눈을 감기 직전 내일 한 가지 잘 될 것을 조용히 선언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대화가 잘 풀릴 것이다. 내일 그 일에서 작은 돌파구가 생길 것이다.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 번 말하고 그 장면을 30초간 떠올려 보세요. 느낌까지 함께. 이것이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잠재의식은 이미 받아적고 있습니다. 웨이틀리는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가 능력이 아니라 기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승리자는 어떻게 잘 될까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아침을 다르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심은 기대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눈을 다르게 뜨게 할 것입니다. 같은 하루지만 다른 필터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심은 기대를 댓글에 한 줄로 남겨주세요. 내일 나는 방만이 잘 될 것이다. 그 한 줄이 당신의 선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글로 쓰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것을 더 깊이 새깁니다. 오늘 밤 이 공간에서 함께 기대를 심어봅시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대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딱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는 기대가 내일의 현실을 조용히 빚고 있다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잠들기 전 기대 하나를 심어두세요. 잠재의식은 밤새 그 씨앗을 돌볼 것입니다. 편안히 쉬세요.